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재무 멘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재무 멘토와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3.12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688.7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좀 강한 상승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그 이후 기술적 반등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2000포인트를 다시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 흐름의 요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유럽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조금 시사가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 지난 20일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적인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주가에 탄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매수 주체는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수 상승의 흐름을 조금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지난주와 같은 상승 흐름은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매수 주체가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매수의 주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의 경우는 개인이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점을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맞는 물량은 아니지만 우선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코스닥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700포인트를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받으면서 700포인트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나마 좀 차트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4일 좀 북한의 어떤 도발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 달 좀 흐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업종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 7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최근 한 7차례 정도 돌파 시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시금 700포인트 가까이 도달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700포인트가 돌파되는지 여부 등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코스피 업종의 경우에는 2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정책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가운데 유럽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번 주 증시를 좀 전망해 봅니다. 오늘장 특징 있는 이슈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삼성 SDS와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 한때 5% 이상 계속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회사의 실적 성장에 따른 지배 주주로서의 이익도 극대화되는 것이 오늘 삼성물산 주가 상승에 또 한 차례 강한 상승 흐름에 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가계약을 체결하다는 소식에 역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주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흐름이 매우 강하고 좋았었는데, 오늘 한미약품이 다중표적 항암 신약에 대해서 임상 이상 시험이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에 장중 한때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도 주가 상승 흐름의 모습이 매우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실 사항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내일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3분기 GDP에 대한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세 차례에 걸쳐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에 대한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발표 지수는 수정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가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재확인시켜 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좀 확인해 보실 사항은 27일부터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미국 전체 소매 판매 약 20%가 이번 연말 소비 시즌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5년간 평균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의 쇼핑 시즌 이후 대부분의 업종이 수익률, 주가 흐름에 매우 좋았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이 기간에 판매가 급증하는 업종이 있는데요. 전기, 전자 업종이나 또는 의류가 비교적 싸게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섬유, 의류 업종에 대한 업종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좀 시장 상황과 주요 이슈, 업종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제가 지난주 좀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총 2가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11월 13일 편입한 블루콤 종목이 현재 매수가 11,500원에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7% 정도로 보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추천드렸던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3,350원으로 마이너스 3.3%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차트를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추천드렸던 매수가가 11,500원 선인데 11,000원 정도를 그 박스권 바닥의 하단선으로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7일부터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블루콤의 관련 제품인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블루콤의 가격대 200원 정도 마이너스 2, 3% 정도의 하락은 일희일비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보유에 대한 관점을 보이고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선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블루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매수 주체가 지난주 한 2주간에 투신 쪽에서 조금씩 매집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투신에 대한 매집이 조금 사라진 것이 아쉽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조금 줄어든 모습이 사실은 주가가 떨어진 것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조금 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을 돌아서기 위해서는
투신 쪽과 보험 쪽이 기본적으로 매수의 우위를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보유 비중이 점차 늘어날 때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주가 차트를 보시기보다는 거래량, 수급을 좀 보시면서 투신과 보험 쪽 매집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대원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장중 마이너스 6%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따라 제가 방송 전에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현재 회사의 내부적 사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한 11시쯤부터 갑작스레 주가가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담당자와 통화 내용을 했을 때 현재 회사의 내부적 악재가 있거나 실적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4, 4분기 같은 경우 기아차 카시트 가격 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예상보다는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기아차로 카시트에 대한 물량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하락세의 모습을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오늘과 같이 갑작스러운 낙폭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서 매집을 좀 하시면서 물량을 점차 늘려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추천드린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해드렸고요. 자,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릴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가져온 종목은 SGA 솔루션즈입니다. 자, SGA 솔루션즈. 제가 탐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11일 직접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자, SGA 솔루션즈란 이름이 조금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레드빛이란 종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레드빛이란 종목이 10월 6일자로 사명을 변경해서 상장을 해서 현재 SGA 솔루션즈로 종목명이 변경이 되었고요. 같은 계열사의 SG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SGA 솔루션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투자 포인트를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GA 솔루션즈는 2002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2015년 5월 키움 스펙과 우에 통합하면서 합병하면서 우에 상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이사는 최영철이고 최영철 대표이사이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서버 보안과 응용 보안, 물리 보안, 그다음 시스템 통합 크게 4가지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년도부터는 정보보호 예산이 책정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SGA 솔루션즈 뿐만 아니고 전 보안업체에겐 좀 호재로 작용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 사전에 책정되었던 것이 하반기로 가면서 예산이 조금 변경되면서 보안업체에 좀 타격을 입힘으로 인해서 당사 SGA 솔루션즈도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6년도부터는 법에 대한 개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대로 보안업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안업체 솔루션 업체인 SJ솔루션즈에게 좀 매출 성장이 안정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모멘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서버 보안입니다. 서버 보안 사업군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시장 같은 경우는 1등급 공공기관만이 서버 보안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2등급, 3등급까지 앞으로는 서버 보안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 서버 보안에 대한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응용보안 쪽에서 그 샵 메일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엔텍이라는 사업자와 함께 사업 제휴를 맺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서의 하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물리보안 사업입니다. 물리보안 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모토로라 무전기 총판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과거 SJ솔루션즈가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L통신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9월부터 해서 SJ솔루션즈가 모토로라 무전기에 대한 총판에 대해서 사업권을 획득을 하면서 추가적인 사업 모멘텀이 발생됐다라고 보이고 2016년도 예상되는 매출액은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J솔루션즈가 현재 전환사채 15억 원 정도 발행한 물량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 우회 상장했던 2015년 5월 상장한 날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그 점에 있어서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액도 15억으로 크지 않고 물량에 대한 어떤 시간, 예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 두시고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SJ솔루션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서 다시금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J솔루션즈 제가 매수가 4,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3,76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초 한방 갔을 때 시점은 사실은 주가지수, SJ솔루션즈 레드비시 당시 주가가 약 3,000원 되지 않았던 시점이고요. 현재 주가 시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1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매수가 제시해드린 가격대보다 현재 높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SJ솔루션즈를 관심 종목군에 담아두신 가운데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4,000원 정도 선에서는 4,000원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내 포트에, 개인적인 포트에 조금 담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 부근인 제가 5,000원 정도 선을 제시를 좀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가격선은 SJ솔루션즈 시가총액 약 한 1,000억에서 1,100억 원 정도 사이라고 보이는데요. 2016년도 순이익 약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해 보았을 때 다른 보안 솔루션 업체 PER 한 20배 정도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SJ솔루션즈의 16년도 적정 가격선은 목표가인 5,000원 정도에서 5,100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5,000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난 저점이었던 3,760원 선을 밑으로 깨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의 흐름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제시한 손절가인 3,760원 라인 밑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련 없이 매도해서 조금 현금을 오히려 확보한 다음에 더 좋은 투자 포인트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SJ솔루션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군이 시장에서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또 어떤 주가의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